스타벅스 탱크데이 그 후 진짜 청구서가 도착했다. 고객을 더 모으려던 할인 행사가 오히려 고객을 통째로 내쫓았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려던 마케팅 문구 한 줄이 대표이사 2명의 자리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벌인 사고의 청구서는 정작 아무 잘못도 없는 18살 고등학생들에게까지 날아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잘 팔기 위해 만든 이벤트가 회사를 가장 크게 흔든 리스크가 되고 웃자고 외친 응원 구호 한마디가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진로까지 뒤흔드는 상황. 심지어 그 파장은 기업의 매출표뿐 아니라 정치권의 여야 공방과 청소년 스포츠계의 징계 시스템까지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역사를 소재로 웃음을 팔려던 시도가 정작 그 역사를 몰랐던 대가로 가장 비싼 청구서를 받아들게 된 겁니다. 오늘은 스타벅스 탱크데이 논란 그 이후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숫자와 팩트로 낱낱이 짚어보겠습니다. 제1막 반복되는 역사인식의 부재. 제1장 끝나지 않은 나비 효과. 지난 5월 18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날을 맞아 탱크 모양이 연상되는 텀블러 할인 행사, 이른바 탱크데이를 전국 매장에서 진행했습니다. 여기에 책상을 탁 친이라는 광고 문구까지 더해지면서 많은 시민이 1980년 계엄군의 탱크 투입 장면과 1987년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두 가지 비극을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하필 5월 18일이라는 날짜와 하필 탁친이라는 문구가 겹친 것을 두고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신군부의 계엄 확대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일으킨 민주화운동으로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런 날에 하필 탱크를 연상시키는 마케팅이 등장했으니 소비자들의 분노는 예견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바로 다음 날인 5월 19일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 명의의 서면 사과문이 게시됐습니다. 신세계그룹 확인 결과 이 광고를 기획한 인물은 SCK컴퍼니 내부 직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1차 사과는 사태를 진화시키지 못했고 온라인에서는 관련 임직원 전원에 대한 문책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불씨는 한 달 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 바로 고교야구 그라운드로 옮겨붙습니다. 어른들의 마케팅 실수가 어떻게 학생들의 운동장까지 번지게 됐을까요? 제2장 그라운드까지 번진 여파, 배제고 사태. 지난달 29일 서울 목동야구장. 배제고와 광주제일고의 청룡기 대회 1회전 경기 8회 초였습니다. 배제고 학생들이 응원가를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라고 개사에 반복적으로 불렀고 한 학생은 탱크데이라고 외쳤습니다. 하필 상대는 광주에서 올라온 학교였습니다. 배제고는 7대2로 승리했지만 이 응원 구호는 지역 비하이자 5.18 민주화운동 폄훼로 해석되며 삽시간에 논란이 됐습니다. 광주제일고 코치는 즉석에서 심판에게 항의했고 경기 종료 후 배제고 코치진이 직접 상대 더그아웃을 찾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사태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였습니다. 결국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긴급 개최해 배제고 야구부의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결정했고 구호를 선창한 학생 2명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곧바로 배제고에 체육팀 장학관과 장학사를 보내 긴급 장학지도를 실시하고 전교생 대상 인권 감수성 및 윤리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두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과 보수 시민단체는 대학 진학과 프로드래프트가 걸린 미성년자에게 과도한 처벌이라며 협회를 강요 업무방해 혐의로 잇따라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협회 측은 스포츠공정위가 이미 내린 결정을 외부 압박으로 번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제학당 총동창 회장은 직접 협회를 찾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징계 수위를 낮출 방법은 대한체육회에 재심의를 신청하는 길뿐이었고 그마저도 학교 측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미성년자에게까지 옮겨붙은 이 파장, 정말 학생들만의 잘못이었을까요?
제3장. 낯설지 않은 기시감, 아이소이와 무신사. 사실 이런 역사 감수성 부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화장품 브랜드 아이소이는 6.25 전쟁을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로 논란을 빚어 사과문을 내고 임직원 대상 근현대사 교육까지 실시해야 했습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 역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양말 광고 문구로 큰 비판을 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탱크데이 사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과 방송사 자막에서까지 탁치니 억이라는 표현이 무심코 반복 사용됐던 사례들이 다시 소환되며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예능 프로그램 대탈출, SBS 비디오 머그와 런닝맨, MBC 진짜 사나이, 그리고 KBS 유튜브 채널 자막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정작 이들 상당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안건에 오르지도 않은 채 별다른 징계나 사과 없이 조용히 넘어간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까지 함께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면 실수라 할 수 있지만 화장품, 패션, 방송, 그리고 이제는 커피 프랜차이즈까지 서로 다른 업종에서 같은 유형의 실수가 반복된다는 건 우리 사회 전반의 역사 감수성 검증 시스템 자체에 구멍이 있다는 방증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반복된 실수가 실제로 스타벅스에는 얼마의 청구서로 돌아왔을까요? 제2막. 역사인식이 부른 경제적 손실. 제4장. 일주일 만에 84억, 2달째 이어진 이탈. 경제 채널답게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탱크데이 논란 이후 첫 일주일 스타벅스의 신용 체크카드 추정 결제 금액은 321억 원에서 236억 원으로 무려 84억 7천만 원, 26.3%가 급감했습니다. 같은 기간 앱 신규 설치 건수도 4만 8천 건에서 3만 7천 건으로 23.6% 줄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앱 주간 사용자 수는 오히려 390만 3천여 명에서 408만 5천여 명으로 4.7% 늘었다는 점인데 업계에서는 기존 이용자들이 환불이나 잔액 확인을 위해 접속하는 경우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분석업체 IGA웍스의 모바일 인덱스에 따르면 6월 한 달 결제 금액은 5월 1211억 9천만 원보다 208억 원 더 줄어든 1003억 9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앱 월간 사용자 수는 819만 명에서 706만 명으로 13.8%, 식음료 브랜드, 멤버십 앱 내 점유율은 47.7%에서 42.3%로 5.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커피업계 전체 결제 추정액이 1% 늘어나는 동안 경쟁사인 투썸플레이스의 결제 추정액은 27.6%나 증가하며 지난해 스타벅스가 지키던 업계 1위 자리를 가져갔습니다. 2026년 초여름 기준 커피 전문점 카드 결제 추정액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스타벅스는 32.4%나 감소한 반면 업계 전체 결제 추정액은 오히려 1% 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소비자들의 이탈 심리도 곳곳에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불매에 동참하려 기프티콘이나 충전카드를 환불하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6월 2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순위에서 한때 1위를 내줬던 스타벅스 상품이 8일 만에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하고 상위 10개 상품 가운데 5개를 차지하는 역설적인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일시적 해프닝이 아니라 2달 연속 이어진, 그리고 경쟁사에는 반사이익까지 안겨준 구조적 이탈이었던 셈입니다. 이 정도 타격이면 경영진은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제5장. 대표이사 경질과 2번의 사과. 논란이 불거진 당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곧바로 손정현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와 이벤트 기획주관 담당 임원을 경질했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이번 일이 정 회장의 뜻과는 무관하다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날인 5월 19일에는 1차 서면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5월 23일 이재명 대통령까지 직접 SNS를 통해 이 마케팅을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비판하고 나서자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결국 정 회장은 사흘 뒤인 5월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직접 2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며 모든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밝혔고, 매장에서 근무하는 파트너들은 이번 논란과 무관한 직장인일 뿐이라며 비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조사를 통해 고의성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5.18 유공자 단체들은 여전히 진정성 없는 반쪽짜리 사과라고 비판했습니다. AP는 정 회장의 사과 소식을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했고, 로이터와 블룸버그는 각각 매출이 매우 크게 그리고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신세계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문구 하나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이 사태의 본질 아닐까요? 제6장. 진영 논리로 번진 소비, 정치화된 브랜드. 더 심각한 건 이 사태가 단순한 불매운동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일부 보수 성향 인사와 단체는 오히려 내 커피는 내가 고른다며 스타벅스 구매를 독려하는 맞불 캠페인을 벌였고, 인증샷을 SNS에 올리는 이들까지 등장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남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AI로 합성한 사진임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 중동 전문 기자가 방송 중 무심코 남긴 발언이 스타벅스 불매를 부정적으로 본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져 뒤늦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총극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는 다시 여야 정치권의 정면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불매운동에 힘을 실었다는 비판이, 다른 쪽에서는 대통령까지 나서 민간 기업을 압박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여당은 정 회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다고 논평한 반면, 야당 일각에서는 이를 인민재판이자 공포정치라고 규정하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5.18 관련 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정용진 회장과 손정현 전 대표는 물론 반대로 대통령을 겨냥한 고발까지 이어지며 수사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시됐습니다. 커피 브랜드 하나가 어느새 소비의 영역을 넘어 진영을 가르는 정치적 상징이 되어버린 겁니다. 마케팅 문구 하나가 기업의 위기관리 능력은 물론 우리 사회의 잠재된 갈등 구조까지 고스란히 드러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은 결국 어떻게 봉합되고 있을까요? 제3막. 역사 감수성이 곧 자본이다. 제7장. 화해로 향한 걸음, 배재고의 광주 방문. 하지만 이 사태가 갈등만 남긴 것은 아닙니다. 지난 7월 6일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36명 전원을 포함해 지도자와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광주제일고를 직접 찾았습니다. 처음 배재고가 지난 1일 방문 의사를 밝혔을 때 광주제일고 측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기말고사 일정을 이유로 한 차례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배재고의 재차 요청 끝에 논란 발생 일주일 만에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학생 대표가 사과문을 낭독했고, 두 학교는 광주제일고 강당에서 약 30분간 사과와 화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오후 4시부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이 동행한 가운데 양교 학생들은 국립 5.18 민주묘지로 이동해 함께 참배하며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광주제일고 교장은 배재고 학생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화해하고 싶어 한다고 느껴져 방문을 받아들였다며 이번 화해가 학생들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여전히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는 유효한 상태였고, 응원을 주도한 학생 2명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징계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학생들은 먼저 광주로 향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갈등을 봉합하는 건 결국 사과 그 자체가 아니라 사과 이후의 진심 어린 행동이라는 걸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제8장. 자본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 정리해보겠습니다. 문구 한 줄에서 시작된 이 사태는 첫 일주일에만 84억 7천만 원의 매출을 앗아갔고, 다음 달에는 208억 원이 추가로 증발했으며 앱 사용자는 2달 새 100만 명 넘게 이탈했습니다. 대표이사와 기획 담당 임원의 자리가 날아갔고, 그룹 총수는 2차례나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논란과 아무 관련 없던 18살 고등학생들은 대학 진학과 프로 드래프트가 걸린 6개월 출전 정지라는 무거운 대가를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품질이나 가격만으로 브랜드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역사 인식과 사회적 감수성은 그 자체로 가장 큰 경영 리스크이자 동시에 가장 큰 자본이 되었습니다. 매출을 늘리려다 매출을 반토막 낸 이 아이러니, 그리고 어른들의 실수를 몸으로 갚아낸 학생들의 사과와 화해까지 우리는 오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본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결국 그 사회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기업도 학교도 그리고 우리 개인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